오늘은 백그라운드 전체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테마인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쩌면 백그라운드의 모든 테마에는 인과관계의 원리가 암묵적으로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뚫리면서 과학과 철학의 수많은 논리의 구슬이 함께 꿰어진다고 해도 역시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의 빅뱅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넘어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적 현상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인과관계는 범우주적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이후 1권의 과학 파트 전체와 사회 파트의 계몽주의,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공부할 수 있으며 2권에서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우연과 필연, 흉과 칸트, 관념론과 변증법적 규물론, 형법의 인과관계 등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공부의 기초가 되므로 원리를 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인은 원인, 과는 결과. 따라서 원인과 결과의 연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일컫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될 때 1에서 2라는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2를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쳐보면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가 성립한다고 할 때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 다시 B는 원인이고 C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C의 원인은 A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저의 지각이 이동하여 해저 지진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쓰나미가 생길 때 각각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쓰나미의 원인은 해저 지각의 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논리적, 철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돌불연, 불생연. 굴뚝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연기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국 속담으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로 해석됩니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으며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함이 범세계적, 우주적 법칙입니다. 다음의 단어들은 인과관계를 일컫는 영어 표현입니다. 모든 단어의 시작이 코즈, 임을 주목해보면 상대적으로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종합해보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학의 법칙이며 자연과학의 시초인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불리며 전우주를 아우르는 우주의 보편적 법칙입니다. 인간이 그들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뿐이지 분명히 그 현상 이면에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과관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400만 년 전 원시 인류가 탄생합니다. 흔히 최초의 인류를 과학적 용어로 루시라고 부릅니다. 영화 루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시에게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연과학적 이해가 전무한 루시에게 자연현상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눈과 비, 천둥과 번개, 일식과 월식, 모든 현상은 기이하고 어쩌면 기괴한 초자연적인 체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루시가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한다면 루시 역시 그 현상들을 나름대로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패턴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패턴 찾기의 광신도이므로 그 패턴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패턴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 또는 화물숭배 사상과 같은 미신이 출현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신으로 가득 찬 거대사에 자연과학의 인과관계의 한 줄기 미세한 빛을 비춘 최초의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인데요. 그는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가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원자론이 역사상 처음으로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적 철학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후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이 모두의 결정체인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만물의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가 인간이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이성의 눈을 뜬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그리스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인류는 중세 암흑기라는 긴 무지와 미신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며 15, 16세기 르네상스에 이르러 오랜 시간 감고 있었던 이성의 눈을 다시 뜬 후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계몽주의 시대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미신이 타파되고
자연과학의 인과관계적 법칙이 이후 과학과 철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미신의 한자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혹할 미, 믿을 신. 한자 사전에서는 어리석어서 그릇된 신앙을 잘못 믿음 또는 합리적 과학적 입장에서 헛되다고 여겨지는 믿음, 국어 사전에서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백과사전에는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의 신이라는 단어는 귀신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미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는 믿음. 즉, 미신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의 법칙에 위배되는 현상에 그릇된 인과관계를 부여하고 이를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을 일컫습니다. 다음에 4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일식이 생기자 왕이 죽습니다. 밤에 귀신을 보았더니 다음날 수능에서 대박이 납니다. 마을 입구에 성황당을 만들었더니 마을이 안전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든 사건은 종교이며 일식은 과학적 현상이며 귀신을 본 것은 초자연적 현상이며 성황당은 민간신앙입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왕이 죽고 수능이 대박나고 마을이 안전한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문제는 각각의 사건들이 상호 무관한 현상임에도 그 사이에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여 관계를 형성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 미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든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아무런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따라서 종교도 사실상 미신에 속하지만 원장님은 신앙으로 믿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식현상과 왕의 죽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대표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무지로 과학적 현상이 미신화된 대표적인 예이며 아마 몇 번의 우연으로 인해 패턴화된 경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본 것과 수능 대박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수능 당일 자식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역시 미신입니다. 생활신앙의 대표적인 예이며 현재 인류가 지닌 가장 보편적인 미신의 예입니다. 성황당을 만든 것과 마을의 안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으면 미신입니다. 대표적인 민간신앙의 예이며 여기서 수능에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목적의식의 부여입니다.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에 사상 최대의 쓰나미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저 지진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2차 대전의 만행에 대한 처벌이라는 목적의식을 부여하는 순간 미신이 됩니다. 성황당을 만들었으므로 마을이 안전해졌다면 성황당에 목적의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물건에 의해 형성되는 종교 형태이며 샤머니즘은 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종교 형태입니다. 따라서 토테미즘이 샤머니즘보다 먼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라면서 토테미즘이 서서히 샤머니즘으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인류에게 부적을 지니는 것과 같은 토테미즘은 극히 일부에서만 보여지지만 무당을 찾거나 영험한 종교인을 찾아가는 샤머니즘은 지금도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무엇이 아이러니한 모습인가요? 미신 내에서도 이성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4가지의 예는 각각 종교, 가짜 과학, 생활신앙,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예로서 향후 다양한 지문에서 수없이 언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아직도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는 왜 사칭이 없을까요? 하지만 왜 야구에서는 최고의 타자가 4번일까요? 왜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 시험날에는 미역국을 피하는 걸까요? 왜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사주팔자를 보는 걸까요? 왜 수능 전날 엿을 먹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종교와 화물숭배 사상처럼 문화로 정착된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원장님의 아이가 불치병으로 시험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나가 편안히 생을 마감하기 위해 집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은 누워있는 아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원장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원장님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무당에게 가서 굿도 하고 부적도 받고
토험이 있다는 약초들은 전국을 뒤져가면서 먹여보고 산신령을 보고 병이 나았다면 히말라야산이라도 올라가 아이를 치료하려고 할 것이며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치료법이라도 찾아가서 받아볼 것 같습니다. 이를 착각적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원장님이 기독교적인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며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신락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부모도 아픈 자식이 숨을 거둘 때까지 가만히 지켜볼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볼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부모가 기도를 하여 시험을 잘 치길 바란다면 미신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해서 부모가 기도를 하여 최고로 실력 발휘를 하기 바란다면 이 또한 미신입니다. 아이의 공부와 부모의 기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한 상태에서 부모가 기도로나마 아이가 있는 실력을 발휘하길 원한다면 이는 미신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남아있는 허용 가능한 최소한의 인간적 미신이 아닐까 합니다.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원장님이 고3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명을 기다림은 미신이지만 해야 할 일을 다한 후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면 최소한의 인간적 미신이 아닐까 합니다.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종교적 신앙이므로 깊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미신의 성향이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해야 할 싸움과 갈 길을 달려가며 마친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미신이 아닐까요? 미신은 미신입니다. 미신이 자연과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숨 바쳐 자신의 공부를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면 확률적으로 필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테마에서 인과관계를 연결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